예, 우리 공기업 사장님들,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치권과 행정부 또 공기업과 관련자 모두가 400조에 가까운 즉 매년 20조씩 잔치를 벌려왔습니다. 모두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경기 회복 및 진작, 서민생활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등등으로 많은 명목과 이유를 가지고 이 부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빚을 내서 벌리는 파티는 끝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 갚는 고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400조에 가까운 부채를 두고 어떤 부채는 불가피했고 어떤 부채는 나쁜 부채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500조에 달하는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연간 20조가 넘는 이자를 혈세 아니면 또 빚을 내서 갚아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꿈을 깨고 다시는 비합리적인 빚잔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영 사장님. 예. 지금 LH가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140조에 달하는 부채를 지게 됐죠. 예. 그 부채마다 다 꼬리표가 붙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적자가 많이 발생해버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가장 적자가 많이 발생한 국민임대 사업하고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아침에도 새누리당에서 공공기관 개혁 특위가 열고 LH 부채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자 해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면은 부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즉 정책 사업이든 국책 사업이든 원인자 부담 행위로 돌리지 않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년에 금융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1년에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LH가 사업을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략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결국 매년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순수 적자가 3조씩 발생하죠. 적자라기보다는 하여튼 기본의 원가에 이제 전가되는 이자가 1년에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LH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은 부채보다 많은 173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 중에 매각 가능한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지금 저희들이 매각 가능한 택지와 분양주택 이런 건데 한 85조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명목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능력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했을 때 1년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평균 한 20조 원에서 한 25조 원 그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갖고 있는 자산을 계속 매각 처분에 들어갈 때 3년 동안 60조 정도는 매각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매각을 할 생각입니까? 매각을 안 할 생각입니까?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LH공사에게 시켜서 발생된 부채는 정부가 갚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정부가 갚는 방법은 예산을 통해서 갚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갚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부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그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임대주택 문제입니다. 임대주택 문제는 사실 복지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 당초에는 임대주택을 LH가 하고 민간주택 규모를 팔아서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라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까?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적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정부가 나중에 갚아줄게 했습니까? 아니면 네가 아파트 장사를 해서 벌어서 충당하라 이래 했습니까? 아파트는 이제 택시 같은 사업에서는 수익을 갖고서 교차 보존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통합 이후에 정부가 구분 회계를 하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국책 사업에 따른 적자는 부채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차 보존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시장성이 있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불가능해지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주택을 한 채 건설할 때 실질적으로 손해가 얼마 정도 납니까? LH 입장에서. 손해라기보다는 하여튼 원가 미달이 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채 진데 평균 한 1억 원 내에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부담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 10만 채를 짓게 되면 그만큼 큰 적자가 발생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LH가. 예, 부채가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임대주택 운영비로 1년에 한 7천억 가량 손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누가 결정합니까? 당사자 간의 쌍방 계약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인상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 철학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LH가 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서 발생되는 적자를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하기는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적자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LH가 경영을 정상화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LH가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그 안을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방향을 수정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부채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른 기관도 다 똑같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일단 네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 하는 그 구조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민홍철 의원께서 질문 있겠습니다.